약대 선배가 들려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니판관계 약대가자의 유니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약물 유전체 학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론을 설명드렸다면, 오늘은 그러한 약물 유전체 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몇 가지 유전자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네, 다시 원래 영상으로 돌아가면, 제가 지난번에 약물 유전체학으로 이런 유전자 한번 조사해봐라 이런 거 알려드렸잖아요. 거기 알려드린 리스트 말고 또 제가 최근에 알아낸 유전자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을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생명과학 2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런 생명과학 1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뭐 염색체나 유전에 대해서 다룬다면, 생명과학 2에서는 DNA의 뭐 복제, 전사, 번역, DNA에서 RNA로 전사되는 과정과 RNA에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먼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생명과학 2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이런 해당 내용이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세특 주제나 발표 주제 아니면 탐구 보고서를 작성할 때 좀 관련 내용을 섞어서 설명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약물 유전체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이렇게 내용을 들어가지 마시고, 제 이전 영상에서 약물 유전체학 첫 번째 개론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보시고 해당 내용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어쨌든 약물 유전체학에서 간단하게 그래도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약물 유전체학이 왜 중요할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약물이라는 거에 유전적인 내용을 같이 넣어서 생각하는 게 약물 유전체학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쉬운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가 몸이 뭐 열이 난다거나 아니면 진통이 있다거나 할 때 흔히 많이 먹는 약이 뭐가 있죠? 어디에 필기하면 될까? 여기 필기할게요. 타이레놀 많이 들어보셨죠? 타이레놀 같은 경우는 500mg이 있잖아요. 한 알에 500mg에 이제 들어있는데, 이걸 아픈 정도에 따라서 보통 한 알에서 2알 정도 먹습니다. 그러면 500mg에서 1000mg을 이제 1회당 복용을 하겠죠. 그러면 환자마다 먹는 차이가 한 알 내지 2알입니다. 그러니까 덜 아프면 한 알이고 많이 아프면 2알 이렇게 먹으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상 조금 많이 이게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정도가, 한 알의 차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차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유전적으로 봤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람마다 유전자의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른데 어떻게 약을 아프다고 해서 한 알에서 2알의 차이로 먹느냐 이 말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용량이 사람마다 더 다르고, 사람마다 필요한 양이 다르고, 그리고 그 부작용이 일어나는 용량도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복용을 해줘야 된다는 게 약물 유전체학의 좀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타이레놀이라고 예를 드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심각성을 못 느낄 수도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마약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약성 진통제. 이거는 일반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진통제고,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하게 되잖아요. 복용하게 되거든요. 이러한 마약성 진통제는 이런 타이레놀과 다르게
용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약성 진통제의 치료 용량이, 그러니까 타이레놀은 500에서 1000mg에서 이렇게 용량의 치료 용량을 보이는 반면, 마약성 진통제는 굉장히 적은 용량, 그리고 적은 용량의 최소 최대의 그 용량 차이가 굉장히 좁잖아요. 만약에 이것보다 높아지면 어떻겠어요? 부작용이, 오히려 치료하려고 마약성 진통제를 썼다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적게 복용하면 효과가 없겠죠. 굉장히 이 안에 용량 범위가 좁은데,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아까처럼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 필요한 용량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전적으로 접근해서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필요한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을 찾아보자, 뭐 이런 게 취지라는 점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유전적인 접근에서 저는 오늘은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를 하나 찾아봤어요. 그래서 CDKAL1과 T2DM이 뭐냐면 Type 2 Diabetes mellitus 해가지고 제2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해당 유전자에 뭔가 변형이 있을 경우에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얼마나 커지냐, 작아지냐를 다루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뭐예요? 일반적인 염색체거든요. 염색체 안에는 유전자가 있잖아요. DNA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 부위가 CDKAL1 유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SNP가 만약에 일어나면, SNP가 뭐냐면 이 유전자 안에 있는 뉴클레오티드의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뉴클레오티드 뭔지 아시죠? 아저씨 T, AGCT 중에 하나가 뭔가 다른 거로 바뀌는 겁니다. 아주 작은 변화죠. 근데 그 작은 변화가 나중에는 이렇게 사람마다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러한 게 바뀌어서 뭔가 RNA 전사 과정에도 뭔가 차이가 생기고 단백질에도 차이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일단 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릴게요. SNP가 안 일어났다 쳤을 때 DNA에서 전사가 일어나면 CDKAL1 RNA도 전사가 되어서 만들어지고 CDKAL1 다시 V1이라는 RNA도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 CDKAL1만 단백질로 번역이 돼서 CDKAL1 단백질이 형성이 되고요. CDKAL1 다시 V1은 단백질로까지 번역이 안 되고 그냥 RNA 그 자체로서만 만들어지고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적인 거 설명드릴 거니까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CDKL1 단백질은 tRNA의 T6AV를 MS2T6A로 변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변형을 MS2 modification 해서 MS2로 바꿔주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뀐 tRNA가 비로소 다음과 같은 프로인슐린이 다시 전사가 돼서 번역 과정 중에 이렇게 변형된 tRNA만이 AAA 코돈의 안티코돈으로서 상호작용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생명과학 원만 하신 분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뭐 이 관련 제가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모르는 키워드가 나왔다면 한번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생명과학2 하신 분들은 그래도 다소 좀 아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MS2T6A의 tRNA가 안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라면
이 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SNP가 생겨서 뭔가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뉴클레오티드에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상대적으로 아까 이거 두 종류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 중에 CDKAL1-V1의 전사량이 줄어듭니다. 그럼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우리는 마이크로 RNA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이크로 RNA는 CDKAL1-V1과 CDKAL1을 둘 다 억제를 합니다. 억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CDKAL1-V1이 전사량이 SNP 때문에 줄어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마이크로 RNA가 이거를 억제하는 대신 이거를 더 많이 억제를 하겠죠. 만약에 CDKAL1이 더 많이 억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CDKAL1 단백질이 덜 번역될 것이고 덜 번역되면 MS2 모디피케이션이 이게 양이 적어지니까 모디피케이션이 적어질 것이고 이게 적어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tRNA와 RNA의 코돈, 안티코돈 간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프로인슐린의 번역 정도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럼 프로인슐린은 뭐죠? 인슐린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인슐린으로 바뀔 수 있는 프로인슐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SNP가 생긴 환자 같은 경우는 정상 유전자의 사람보다 T2DM, 제2형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내용의 주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소 내용이 이제 복잡할 수 있겠지만 이 내용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약물 유전체학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드리고 이런 세부적인 기전을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접해보시면 왜 우리가 막 사실 유전이라는 걸 그냥 아무 이유도 모르고 배우면 굉장히 지루하고 복잡하기만 한 내용인데 이런 게 유전에 대해서 약물이랑 계속 연결해서 하다 보면 그래도 조금 유전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던 것보다는 조금 재미를 붙일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취지로서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